네, 안녕하십니까. 유빈님, 안녕하세요. 이천님, 안녕하십니까. 광만님, 어서오세요. 드란님, 어서오세요. 깔리파님,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들리신 분들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야, 방금 VIP 방송 끝나고 왔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케일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덩덩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 외에 EID 좀 사서 수익 중인데 괜찮으려나요? 아, EID를요? 어, 뭐 내일 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단기로 들어가시면 단기로 해야죠. 이게 미친 척 하면 뭐 만약에 내일 진짜 상한가 말아 올리면 380원 넘어갑니다, 이거. 내일 상한가를 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단기로 접근을 했다면 내일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내일 뭐 257원을 기준을 잡고 거기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소리받아도 차트는 완성이 됐네요. 한번 살짝 밀리고 갈지, 875원을 이탈하고 갈지, 아니면은 뭐 다이렉트로 그냥 1250원까지 갈지. 이것도 그래,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한번 걸리면 지금 영업 적자가 지금 뭐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 정지 돼도 할 말은 없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EID도 나는 이 EID가 이거 개인들 이거 굉장히 많이 물려 있을 텐데, EID. 물론 부채 비율이 낮게 볼 수 있지만 3분기에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늘어난지는 모르겠어요. 전 뭐 이 회사를 뭐 그렇게 중심적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대차 대조표는 안 좋아. 확실히. 뭔가 투자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거 세력들이 이거 그러니까 1파동 이후에 2파동을 올려놓고 주가 완전히 다 지금 제자리로 갖다 놨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갈까요? 다이렉트로? 가려면은 진짜 희대의 작전주가 나와야 됩니다. 뭐 막말로 뭐 이화전기가 이렇게 막 치고 가면 뭐 EID가 그냥 막말로 김정은이 서울에 와가지고 종전선언을 하면 모를까. 모르겠어요, 저는. EID 이런 거는 예측 불가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자기 주관을 믿어야 돼. 자기 주관. 이러한 종목들은 뭐 아니면 도다,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내 주관이 확실해야 돼. 내 주관이.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예전에 이거 수급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개인들이 2,000원대, 그러니까 2,000원대가 아니라 2,800원에서 많이 물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거 수급 분석을
이거 과거 자료를 통해서 하니까 2,800원대 언더에서 많이 물려있어요, 개인들이. 그럼 이게 반등이 들어오면은 제가 세게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세게 들어왔죠. 작년 3월달 상한가 치고 접고 2파동으로.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180원짜리가 750원까지 이제 750원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80원, 750원. 316% 올라갔네요. 만약에 이거 1000원을 찍었다면 454%짜리인데 아무튼 간에 자기 주관이 확실해야 돼,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할 거라면은. 이시 3현재 다 흑자 전환. 오, 그러네. 이 아이디 관심도 없었는데. 야, 이거 흑자 전환했구나. 야, 그러면은 이트론도 그러네. 야, 야, 얘네들 살았다. 얘네들 살았네. 어이, 얘네들 살았어. 이트론도 그러면, 물론 이트론은 상장 폐지 사유가 없지만 이제 뭐 2년 적자 하다가 이때 흑자 나고, 2018년도 적자 나다가 19년도 이제 흑자로 좀 돌았었는데, 잠깐만, 이거 이트론은 아니네. 이트론은 적자 지속인데요. 이트론은 매출액이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적자네, 이거는. 그럼 이화전기는, 와, 영업이익 6억 흑자, 매출액 35% 증가. 와, 단기 손실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네. 43억이면 아직 뭐 적자긴 하지만, 흑자면은 잠깐 보자. 6억. 흑자. 도해번쩍 서해번쩍이다 진짜, 이화전기는. 그러니까 이화전기, EID, 이트론, 이 세 종목은 도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완전 이건 뭐 예측 불가야, 이거는. 여러분. 네, 투자클럽, 경선투자클럽 가입, 네, 제가 승인해 드렸습니다. 자니전님. 꾀당님 안녕하십니까. 파밍님 어서오세요. 아, 퓨처스트림 네트워스. 이거 뭐 오늘 사셨나봐요. 내꼬님이 또 추격 매수를 하셨구나. 이거 좀 들고 계셔야죠.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내꼬님. 이거 좀 들고 계셨다가, 좀 계속 들고 계셨다가요, 한 16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1600원까지 이왕 사셨으니까 1600원까지 한번 들고 계셔보세요. 네, 여러분들 어서들 오십시오. OMZN님 반갑습니다. 허훈님 안녕하세요. 스타님 반갑습니다. 스타시티님 반가워요. 37성우님 네, 어서오세요. 70% 들어갔다고? 1,500원에? 아, 70% 들어갔고 1,500원에. 아, 내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돈 다 날라가요. 그렇게 주식 하시면 안 돼. 내꺼님 어차피 주식 혼자 할 것 같으면 그냥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전자 그거 뭐 좀 사놓고 공부를 하세요. 차라리 공부를. 딴 거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안 돼. 100%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요. 그렇게 하면 못 이긴다니까. 내꺼님 못 이겨. 내꺼님 여기서 안 돼. 내꺼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꺼님이 사회적으로 검사든 변호사든 의사든
어디 고려대를 나왔든 서울대를 나왔든 카이스트를 나왔든 우리 집이 좀 잘 사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요. 여기 들어오면. 주식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패턴이에요. 그게. 안 된다니까. 할 수가 없어.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 1215원에 그러니까 1200원에 샀든 1100원에 샀든 뭐 1000원에 샀든 다 필요 없고 이런 종목들을 자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복리가 좋은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꺾여요. 빨리 얼른 좀 깨달아야 될 텐데. 야, 주식을 차라리 하지 마시고 제 방송을 계속 들으세요. 차라리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긴다니까. 지나고 보면 경선님과 그냥 진지하게 같이 할 걸 그랬어요. 다 잃고 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아 진짜 큰일 나. 진짜로. 되돌릴 수가 없어. 한 달 전으로 그 누구도 한 달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1000만원 들어갔는데 주식을 1000만원 시작했는데 1000만원 다 손실 났어. 복구가 안 됩니다. 복구 절대 안 돼요. 워렌 버핏 관련된 책들이나 위대한 가치 투자 그런 책들, 해외 책들 있죠. 그런 걸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하면 다 털립니다. 혼자 하면 진짜 다 털려요. 정말로. 10억 있는 사람이 돈 계속 벌 수 있는 것 같죠. 10억 있는 사람 얼마 전에 3억 됐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분이 주식 초짜라서 그럴까? 그런 사람들 여기 다 쓰도록 합니다. 그냥 100%예요. 개인들 중에. 초보자들은 주식 경력이 진짜 5년 이하이신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진짜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성공해. 나는 남들과 달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 처맞기 전까지. 머리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주식을. 차트로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차트로 주식하면 차트로 망합니다. 100% 망해요. 차트로 하면. 이거 차트 꺼놓고 얘기해야 돼. 이게. 100번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빨리 아는 사람들은 이제 좀 아시는데 젊은 사람들 주식 경력이 뭐 5년 6년밖에 안 되신 5년 6년 이하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과 대화가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지. 이름 원금에 반 날라가거나 원금이 다 날라가거나 그래야지 이제 그때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공부하고 원래 그런 겁니다. 오늘 장 좋았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오늘 장 좋았는데. 오늘 종목들 좋았습니다. 오늘 종목들 또 순환매 또 나왔어요. 코스닥 여전히 좋고요. 코스피도 좋습니다. 카카오가 18만 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시 겸손 아니겠습니까? 카카오. 거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계속 가잖아. 결국은 내 말이 맞잖아. 카카오. 마트님 어서오세요. 고고님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카카오 멋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CJ ENM 장중 17%까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나왔어요. 이러한 좋은 종목들을 미리 들어가 줘야 된다. 뭐 하나투어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 섹터가 확실히 강해요. 이쪽 섹터가. 그리고 이 종목 넥스터
덱스터라든지 어떤 쇼박스 요즘 뭐 이슈로 가죠. 이러한 종목들. 뭐 그리고 큐로라든지 차트 젖히고 들어가죠. 젖히고 들어가는 거. 이 파동을 연연해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샀다고 여기서 매도하는 게 아니다. 추세 끌고 계속 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돈전주가 한번 1,000원으로 등극하는 순간, 그러니까 20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짜리가 한번 1,000원짜리 지폐로 되는 순간 그 1,000원 이하로 잘 안 떨어져요. 어지간해서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짜리가 한번 뭐 예를 들어 한 300원짜리가 400원짜리가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2,400원, 500원에서 2,400원에서 보통 3,500원 사이 터치를 합니다. 통상 그래 왔었어요. 큐로홀딩스 놓쳤다. 우리 번개 모임이 조금 규모가 살짝 커졌던데요? 번개 오시는 분들이 저 포함해서 6명인데 혹시 오실 분들은 미리미리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월 그냥 간단히 식사하고 차 마시고 끝낼 거거든요. 2월 29일 오후 5시까지. 지하철 다 뚫려 있어요. 지하철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10분 아니면 다 옵니다. 오후 5시까지. 저녁 식사 티타임. 이렇게 주차장 좋아요. 차 끌고 오신 분들 주차 편합니다.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 번개 모임. 네, 겸손은 또 정기 모임은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번개. 토요일입니다. 2월 29일 토요일. 그리고 제가 4월 말이나 4월 말에서 5월 초 코로나 관련된 거 한번 보고 지금 추세라면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지금 뭐 확진하는 거 보니까 뭐 이변이었으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제가 서울 이제 정기 모임을 할 겁니다. 서울. 또 서울 경기권, 특히 서울 경기권 오신 분들은 무조건 참석해라. 선착순으로. 네. 아이고, 우리 매니저 채팅 제가 이제 봤네요. 그 매니저분들은 제가 매니저 채팅을 못 볼 수도 있어서 네, 유비님 먼저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 채팅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한번 써주세요. 제가 혹시 못 읽으면. 부동산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볼까요? 여러분 1번 한 번씩 해보세요. 1번. 제가 부동산 이야기 제가 한번 우리 또 금융교육 자산 증식에 있어서 서민들이 부동산 이야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우리가 언젠가는 뭐 집을 사야 될 때도 있고 또는 뭐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주거 공간, 의식주.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민들이 집을 사야 될까요? 대출을 20년, 30년짜리 해서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뭐 저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뭐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가치관이 잘된 가치관이냐, 자본주의에 맞는 최적화된 선택이냐, 아니면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최악의 선택이냐. 일단 그걸 놓고 보자는 거죠. 집을 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재산을
불리는 거. 두 번째, 심리적인 내 집이라는 안정된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크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 봐요. 월급을 500만 원을 받든 뭐 500만 원 전후를 받든 간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과연 월급 500만 원 전후로 받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 서민들이잖아요. 500만 원 전후를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뭐 중상층이 어디 있습니까? 서민이지. 이분들이 집을 30년을 대출해가지고 이자 원금 포함 30년 동안 갚아 나갑니다. 자, 30년 동안 집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자, 올라가면은 얼만큼 올라갈까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30배 갈까요? 자, 지방에 5억짜리 샀습니다. 제가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저도 흙수저로 빵원에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과 제 주변 자수성가 했었던 어떤 뭐 50억 이상 뭐 수백억 이상 자산가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과 여러분들 자수성가 부모한테 돈 1,000원 안 받고 빵원에서 오로지 자수성가로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있어요. 자, 5억을 샀습니다. 이거 30년 뒤에 이거 50억 될까요?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산 그 아파트가 50억이 될까요? 되면 조금 해볼 만합니다. 서민들이 그렇다고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강남의 랜드마크급 뭐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뭐 이쪽 한남더 힐이라든지 가당치도 않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지방에서 5억 전후 아파트를 살 건데 뭐 싼 거는 뭐 2억 3억 지방에서 뭐 통상 5억 6억 7억 부분에서 이렇게 살 건데 30년 해가지고 다 갚으면 과연 이게 얼만큼 불어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죠. 서울의 강남 평균 집값이 지난 30년 동안 16배가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강남 기준으로. 여러분들 서민들이 강남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16배? 30년 동안? 천만의 말씀. 지방은 어떻게 됐죠? 기껏 해봐야 2배, 3배입니다. 기껏 해봐야. 진짜라니까요. 기껏 해봐야 2배, 3배예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들은 기껏 해봐야 많이 쳐줘봐야 한 3배. 30년. 설상가상 인구는 줄어드는데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인데 꺾여버리면 일본꼴로 됩니다. 도쿄대 나와가지고 동경대 나와가지고요.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씩 월급 받으면서 알바하면서 생활한다니까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남의 이야기 같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보다 돈이 없어요? 아니죠. 엄밀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입니다. 그런 일본이 꺾였습니다. 부동산이 꺾였어요. 물론 일본이니까 꺾였다. 일본이 왜 부동산이 꺾였죠?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그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그리고 버블이 확장이 됐고 은행 저축으로만 갔으니까 한때 일본의 저축률이 80%였죠. 엄청난 곳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투자가 안 됐으니까. 주식을 불로소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금융문맹, 금융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참담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가 30평을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30평대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가지고요 20년 30년 뒤에 그게 300평 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논리라니까요. 근데 주식을 사면은 10배 20배가 아니라 100배 200배 300배 이상도 가요. 1000배도 갑니다. 그게 복리예요. 그게 복리. 1000만원이 100억이 된다니까요. 그게 복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자산 증식하려면 무슨 부동산입니까? 아니 돈이 많으면 부동산 하나 이렇게 한 두 채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되지. 돈이 뭐 100억 넘게 있으면은 뭐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 수익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놓고 한 30억치 사가지고 지방에 한 7, 8억짜리 한 3, 4채 사가지고 딱 이렇게 임대 수익 해놓고 나머지 70억으로 주식 박으면 되지. 그게 안 되잖아 서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 서민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세입니다. 월세 사셔야 돼요. 월세. 우리나라는 전세계 OECD 국가 중에 월세가 가장 싸요. 가장 쌉니다. 엄청 싸요. 월급을 자 300만원 받는다고 칩시다. 어찌됐든 간에 지방 기준으로 할게요. 서울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넉넉 잡아서 자 5천에 50만원짜리 사시면 돼요. 5천에 50만원 이하짜리. 쉽게 얘기해서 뭐 혼자 살면 5천에 50도 필요 없습니다. 더 싸요.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남은 돈들을 주식을 사 모아야 됩니다. 주식을 사 모아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모아가야 됩니다. 그게 서민들이 중상층이나 부자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왜 꼭 집을 사야 되죠? 최악이 전세예요. 전세는 누굴 위한 거죠? 내 원금을 위한 건가? 원금은 뭐예요? 원금 보전을 진짜 좋아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러니까 평생 서민의 그 자식도 서민이고 그 손자도 서민이야. 계속 하층으로 전략하는 거예요. 가난의 대물림이죠. 왜? 투자를 이룰 수 없으니. 주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5만원짜리도 하루에 뭐 이번 달에 뭐 100만원도 살 수 있고 50만원도 살 수 있고 소액으로도 살 수 있고 30만원도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걸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주식으로 부의 확장을 늘려야 되는데 부동산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부동산이 뭐 이번에 뭐 4배 5배 올라간다. 여러분들 집값 4배 5배 올라가? 청약 넣어가지고 뭐 좋다 이거야. 당첨되면 피가 3억이야. 서민들이 그거 꿈꾸나? 웬만한 서민들은 진짜 말 그대로 서민들은 그것조차도 못해요. 잔금을 낼 수 없는, 대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대출이 되더라도 청약이 안 되는데 결국 포탄 돌리기인데 이게 되는 데만 되고. 부동산도 올라간 것만 지금 보여주잖아요. 기사화하고 뭐 어디 수원 어디 뭐 판교 어디 성남 어디 뭐 용인 어디 뭐 떴다면 로또다 뭐 피가 5억이다. 올라간 그럼 떨어진 거는 왜 얘기 안 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올라간 게 집값이 많을까요? 떨어진 게 많을까요? 떨어지는 게 압도적입니다. 광역시도에서도 그 해당 광역시의 랜드마크급만 이렇게 좀 이렇게 입지가 좋고 그쪽만 이렇게 올라간 거지, 조금만 그것도 조금 올라간 거지. 그게 결국에는 월세 살아야 돼 여러분들. 뭐 1000에 30이라든지 뭐 500에 30 500에 50 뭐 3000에 50 3000에 30 뭐 5000에 얼마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전세로 들어가거나
또는 집을 30년 할부로 낼 것을 뭘 산다? 주식을 사 모아라. 주식을 20년 동안 사 모은 거랑 원금 대출과 원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그런 20년, 30년 동안 내는 거랑 어떤 게 수익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압도적이죠, 주식이. 삼성전자는 지난 대략적으로 30년간 거의 한 750배가 넘어갔어요. 대략적으로. 700,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739배가 올라갔는데 그게 삼성전자 지금 더 올라갔죠. 그럼 대략적으로 750배 정도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고점 넘어가 버렸으니까. 배당 빼고. 그러한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 강남의 평균 아파트 값은 16배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739배가 올라갔다. 같은 기간에. 그럼 집은 언제 사느냐? 그럼 집은 언제 사야 될까요? 우리가 집은 언제 사야 될까? 60대 이상부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산에 맞는 집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60대가 됐을 때 총 자산에 이거 유태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 유태인들이 세계 패권을 잡고 있습니까? 경제 패권을 잡고 있고 아들이 더 부자가 되고 그 손자가 더 부자가 되고 왜 계속 부가 더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바로 주식을 물려주고 주식을 계속 물려주고 주식을 계속 또 그 아래 아들이나 손자들이 계속 사 모았다는 거죠. 총 자산의 30% 이하로 집을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여러분들이 지난 30년간 여기 30대 기준으로 내가 나이가 30대다. 그러면은 30년을 주식했는데 10억 못 짓겠습니까? 그게 사람 새끼예요. 30대가 앞으로 30년을 주식했는데 10억을 못 짓는 건 그 사람 새끼가 아니지. 인간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10억이면은 총 자산의 3억짜리 집을 사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때 사도. 내가 정말 마음에 든 집, 내 자산에 맞는 마음에 든 집, 그걸 투자로 계속 돌린다는 거. 10억을 만들었어. 그 다음 얼마야? 20억 아닙니까? 10억 다음에 20억이잖아요. 20억 다음에는 얼마예요? 40억이에요. 40억 다음에는 얼마입니까? 80억이에요. 그 다음 160억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냐고? 쉬워요. 이걸 20년, 30년 이상 쫙 펼쳐놓고 복리로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됩니다. 제 주변 자수성가 모든 사람들이 수십 명의 제 지인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들어보면. 그리고 제 두 눈으로 직접 봤고 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됩니다. 남들과 반대로 가야 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파이어족 유태인들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야 되고 남들보다 먼저 사고 남들보다 늦게 팔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집은 60대에 사도 된다고. 지금 사신 분들 부자 됐어요? 대출금 갚느라고 막 아둥바둥 하잖아요. 집 월급 받으신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래가 안 된다. 60대에 사야 됩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왜 내 집이 꼭 있어야 되죠? 아, 네, 아둥바둥님 반갑습니다. 이 나라는 꼭 내 집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법이에요? 뭐 월세 산 게 쪽팔린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월세 살아야 돼요. 그게 코스예요. 그게 코스. 흑수저에서 자수성가가 되려면 개천에서 용날려면 철저하게 월세 살아야 됩니다. 서울 오래된 빌라 1억이면 사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쪽팔려서 그렇지 1억이면 산다니까요. 좀 약간 외곽에 없는 것 같죠? 있다니까. 찾아보면 겁나 많아요. 근데 거기 쪽팔리니까 뭐 바퀴벌레 한 번씩 나오고 약간 외지고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한 방에 터트려야 돼요. 한 방에. 집은 60대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왜 집을 30대에 집을 왜 사요? 투자를 해야지. 난 이걸 보면은 진짜 안타까워요. 연예인들도 뭐 건물 뭐 60억짜리 70억짜리 샀다, 뭐 130억짜리 샀다, 사람들 막 우아하죠. 제 눈으로 보면은 좀 멍청한 거죠, 연예인들이. 뭐 50억에 사가지고 뭐 65억에 팔았다, 70억에 팔았다, 뭐 80억에 팔았다, 사람들 막 우와 그래요. 와, 돈이 돈을 버는구나. 천만의 말씀. 그 단면을 놓고 봤을 때 찹봇 떼면은 그렇게 수익이 안 나. 주식은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난 10년간 삼성전자를 샀다면, 오늘날 경선도 삼성전자를 외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삼성전자를 샀다면요, 오늘날 삼성전자를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더 들고 간다면 이거 10배 갑니다. 10배 가요. 20년 전에 샀다면 몇 배예요? 30배입니다. 30배. 여러분들 건물 30배 올라간 거 보셨어요? 이거 배당 빼고 건물 50억 주고 샀는데 5, 3, 15 해가지고 막 계산도 안 되네. 30배 1,500억 맞나? 맞네. 1,500억. 50억짜리 건물이 1,500억 되는 거 보셨어요? 그럼 지금 건물 100억짜리가 앞으로 3,000억 될까요? 20년 뒤에? 천만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거 금융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연예인들 또한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구매 못하죠. 네, 장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식당이 오픈이 돼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처럼요, 백화점도 오픈을 해야지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주식도 오픈을 해야지 살 수 있어요.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그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아둥바둥님. 제가 이걸 보면 여기 이렇게 찾아보시면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 보시면 돼요. 이 책. 이거 사서 윤재수 씨가 쓴 거 있거든요. 네, 이거 사셔서 꼭 읽어보세요. 네. 이 경선이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좀 정리되셨습니까? 내 집은 적금해서 주식, 적금은 바보입니다. 적금은 바보예요. 지금부터 주식 사 모아야 돼요. 월급의 30% 이상, 최소 월급의 30% 이상 떼가지고. 앞으로 제 방송 많이 들어오세요. 아둥바둥님. 제 방송을 많이 봐야 되겠네. 완전히 이런 개념을 모르신 분들은요, 흑수저에서 내가 자수성가 하려면 막말로 포르쉐 타고 페라리 타고 뭐 수십억 수백억 벌고 싶으시면 지금 적금 그따위 거 인플레이션 잡아먹는 거 하지 마시고, 기회비용 다 날라가니까 적금 들어놓은 거 주식 다 사세요. 그리고 10년 20년 이상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 아주 심플해요.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 사시면 됩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기업,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확장성이 클 것 같은 그런 기업을 따다다닥 골라가지고 15개에서 20개 사시면 돼요. 한두 개만 사지 마시고 15개에서 20개 철저하게 분산 투자해라. 아주 심플합니다. 집은 월세에 살아야 되고요. 자산이 10억인데 3억짜리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산이 10억인데 10억짜리 집을 사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건 딱 거기까지 해서 이제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요. 10억 가지고. 10억이면 3억
2억짜리 집을 사서 나머지 7억으로 주식 투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은 월세 사시고 60대에 사도 늦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다. 덧붙여서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적으로 들어갈게요. 2억짜리 전세가 있어. 2억짜리 전세고 집이 예를 들어 3억이야. 그 계산하기 쉽게 그냥 집이 3억인데 전세가 2억이거든요. 그럼 집주인은 자기는 1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 1억 중에 5천만 원은 은행 대출하고 나머지 자기 5천만 원만 투자해가지고 내 집을 만들 수 있어. 집주인은. 이거 잘 생각해봐. 집주인은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만 있으면 3억짜리 집을 집주인은 가질 수 있어. 이 3억짜리가 4억이 됐어. 누가 좋을까? 2억, 3억짜리가 4억이 됐어, 집이. 이번에. 집주인이 좋은 거지. 플러스 1억 수익 나니까. 자기 돈은 5천만 원 들어가고, 은행 거 5천만 원 들어가고, 은행 대출 5천만 원만 했는데 1억이 수익이 나네? 근데 이 전세는 그대로일까요? 올라가죠.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 뭐 2억 5천 2억 5천으로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세입자는 언제 전세 자금이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적금을 들어놓을 수밖에 없어. 투자를 못해. 왜?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 중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손실 중이면 지난 2년 동안 손실 중이면은 엎치락 뒤치락이잖아요. 완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투자를 못하고 적금을 들을 수밖에 없어. 5천만 원 이사를 가든지 5천만 원 올려주든지. 이런 구조라니까요. 원금 보전은 인플레이션에서 지는 거예요. 오늘의 짜장면에 5천원이 20년 뒤에도 5천원 할까? 2만원 3만원 하겠죠. 30년 뒤면 30년 전에 짜장면 값 얼마였어요? 500원 800원 했잖아. 그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봅시다. 2억의 전세를 집주인만 도와주는 건데 2억의 전세를 제가 많이 좀 잡을게요. 보증금 5천에 뭐 예를 들어 많이 잡으면 50만 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아요. 300으로 치고 2억 전세 들어갈 것을요. 5천 보증금 넣고 월세 50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 1억 5천이 수중에 있잖아요. 1억 5천을 투자로 돌리는 겁니다. 투자를 10년에서 30년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에 여기서 뗄 거 다 떼고 월급에 한 100만 원치를 추가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을 1년에 모아서 1년에 1200만 원어치를 모아가는 겁니다. 10년이면 1억 2천이겠죠. 월급도 올라가겠지만 자녀가 있어서 안 돼요. 핑계야. 여러분들 자녀 사교육 끊으면 다 해결돼. 오케이? 사교육 받는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자본주의는요.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돈에 대해서 애들한테 너는 돈 필요 없어.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면 가난해집니다. 100% 가난해져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애들 창의력을 죽이면 안 되니까 엉뚱한 거. 앨런 머스크처럼 자동차 우주에다 쏘고 그런 엉뚱한 걸 해야지 세계적인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회사가 나오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어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 밑바닥에서 올라온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넷마블도 밑바닥에서 올라왔죠. 안철수 연구소도 밑바닥에서 올라온 겁니다. 의사 때려치고 백신 개발했잖아요. 안철수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끊으면은 해결이 되고 혼자 사신 분들은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1억 5천만 원을 10년, 20년 이상 투자하는데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지난 삼성전자의 10년 수익률이 얼만데요? 2010년도
많이 잡더라도 15,000원인데 15,000원 10년 수익률이 배당 빼고 15,000원에서 그렇죠. 오늘 종가 60700 67,000원 딱 계산하면 303%가 나옵니다. 303% 1억 5천 곱하기 3배 303% 얼마야? 6억이잖아. 6억 6억이라고 6억 10년 되는데 6억 되네? 집중이 이 새끼 깃방망이 돼가지고 이 새끼가 어디서 내 앞에서 이 새끼가 누굴 호구로 보고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집주인분들 뜨끔하잖아.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밑바닥부터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럼 6억이었어. 그럼 앞으로 10년 또 10년 뒤면 앞으로 10년 뒤면 60억도 될 수 있겠죠? 12억은 기본, 10년을 투자했는데 원금의 2배를 왜 못 먹어? 60억도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니까 집 2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 집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매각해야 돼. 매각하고 삼성전자를 사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네이버를 사든 카카오를 사든 지금 사놓고 10년, 20년 그냥 마이웨이로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니까. 왜 집을 2채, 3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야. 지난 금융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밑바닥에서 계속 아둥바둥 세입자하고 싸우고 있고. 야 그냥 다 야 어차피 주식을 10억 20억 30억 벌려고 있는 사람한테 세입자하고 막 100만원 200만원 누가 내니 많이 그냥 네가 다 돼. 내고 집 매각시키고 주식 다 때려 넣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다시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6번. 주식방송에서 부동산 이야기하니까 재밌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제 경험에서 말씀드렸고 제 주변 자수성가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케이스로 올라갔어. 집을 샀으면 지금 페라리 포르쉐 못 끌고 다녀. 어떻게 차포떼고 30억 통장에 박혀있어. 주식에 박혀있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PBR이 0.9배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계속 살 때입니다. 2000포인트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2200포인트대인데 그래도 사는 거예요. 마켓 타이밍 하지 마라. 좀 떨어지니까 뭐 사면 되지 않겠느냐.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좀 팔았다가 밑에서 사면 되지 않냐. 그런 알량한 개 같은 잔머리 굴리다가 평생 서민으로 끝나다가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결국 다 뺏긴다. 삼성전자를 그렇게 했다면, 네이버를 그렇게 했다면, 카카오를 그렇게 했다면, 아프리카 TV를 그렇게 했다면, 다나오를 했다면, FNF를 했다면,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그렇게 했다면, 휠러 홀딩스를 그렇게 했다면 1000%짜리 수익은 터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광망이 뭐 그거 빨리 팔리지 않아요? 그 집은? 요즘 집 잘 팔리던데요? 조금 가격을 시세보다 조금만 내려도 팔려요. 욕심부리면 안 돼. 집도 그렇고 모든 게 욕심부리면 안 돼요. 어차피 매각을 할 것 같으면 뭐 급매는 아니지만 시세보다 좀 이렇게 내리면 갑니다. 예를 들어 집이 2억짜리야. 시세가 2억이야. 그 1억 9천에 내놓잖아. 예를 들어 1억 9,500 바로 팔립니다. 예를 들어 바로 팔려요. 일주일 안에 팔립니다. 그런 집들은. 그러니까 시세보다 조금 이게 남들 그 시세에 맞게끔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야. 시세보다 딱 바로 문의잖아. 부동산에서 연락 와가지고 막 100만원 더 깎아달라 하면 깎아줘. 시원하게. 그런 고지여도 일단 구입하라는 말씀이세요? 무슨 얘기예요? 펀드 팔고 주식 사야 하나요? 펀드도
주식도 펀드 나름이에요. OMZ님. 펀드도 펀드 나름인데 그 펀드를 보실 때는 그 펀드 회사의 회전율을 한번 보세요. 회전율이 예를 들어 뭐 100이다. 100%가 나왔다 그러면은 1년에 종목을 전체 다 한번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 이 회전율이 높다는 거죠. 회전율이 한 30% 전후로 움직이는 펀드라면은 그거 계속 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펀드가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펀드라면은 회전율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펀드 매니저의 철학을 봐야 되니까 그거를 회전율로 볼 수 있거든요. 100% 넘어가, 그러니까 300%가 넘어가면 1년에 종목을 3번 바꾼 거거든요. 전체 종목을 3번 통뚜리째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그런 주식은 매도를 해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OMZ님. 저랑 같이 할 때 회전율이 얼마 나왔어요? OMZ님? 그러면 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회전율이 높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사고 팔았다는 것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펀드는 버려야 됩니다. 일단 사요. 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땡큐 아니야? 삼성이 더 떨어지면? 땡큐죠. 그러니까 가격을 보지 마세요. 그 기업만 보세요. 삼성전자가 한 주에 5만원이든 4만원이든 6만원이든 간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매도하는 거라면 아동바동님 팬가입 가능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은 팬가입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매도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재건축 엮여서 조만간에 해결할 듯한데 참 거시기 한다고요. 재건축 인생이 그래서 항상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잘 풀리면 좋을 텐데 인생이 주식도 그러잖아요. 주식도 항상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다 보면은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3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5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그 기업을 이제 믿어야 되겠지. 자본주의를 믿고 겸손을 믿고. 그런데 또 하다 보면은 한 달 만에 20% 30% 수익이 막 빵빵빵빵빵빵 터지고 설상가상 한 달 만에 2배 3배 4배 5배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역사적인 광경도 보게 되고. 이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회를 잡으려면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주식이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OMZ님도 자산 증식이 앞으로 많이 될 겁니다. 저랑 끝장을 보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뭐 광망님도 그렇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면 편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꿈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둥바둥님 마지막 제국 X 사전 예약 에드벌룬 2개 감사합니다. 아둥바둥님 팬가입 858번째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래 의리가 있으시네. 매너도 있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둥바둥님 앞으로 자주 봐요. 즐겨찾기 누르시면 아둥바둥님 마지막 제국 X 사전 예약 에드벌룬 2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포포님 안녕하세요. 주식은 내가 그 기업이 좋고 앞으로 확장성이 있다면 지금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사는 겁니다. 물론 떨어질 때 사면 좋겠죠. 항상 여러분들 돈은 투자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현금 보유하는 것도 일부 좋지만 항상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조급하지 않게. 10,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이게 5,000원 6,000원 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가는데. 그런 심플한 거예요. 이런 변동성으로 우리가 이걸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변동성 자체를.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3개월, 6개월, 1년 코스, 2년, 3년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거를 4년,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딱 봐버리면 이게 점으로 보입니다. 어떤 종목처럼
삼성전자 보니까 패스, LG생활건강처럼. LG생활건강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차트를 이렇게 막 확대를 해보면 막 이런 데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와리가리 치잖아요. 3만원에 주고 샀어요. 예를 들어 LG생활건강을 2004년도에 3만원 주고 샀습니다. 3만원을 주고 샀어요. 이게 15,000원에 떨어진 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중요해? 포포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마트님 중요하지 않잖아요. 3만원에 주고 샀어요. 15,000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아둥바둥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씨 경선 저 새끼 저 개새끼 괜히 말 들어가지고 3만원에 샀네. 좀 기다렸다가 15,000원에 살걸. 이런 생각 듭니까? 더 사야지 이 새끼야. 더 사야지. 더 사야지. 3만원에서 15,000원 떨어진 게 뭐가 중요하냐고. 어차피 30만원 가는데 30만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인생 역전의 대기에 뭐 티가 납니까? 티가 안 나죠. 2004년도에 사가지고 오늘날까지 끌고 가면은 3만원짜리 얼마 됐어? 40배 50배 가는 겁니다. 40배 50배 가는 거라고. 근데 3만원 주고 산 게 15,000원 떨어졌다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러고 있고,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식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돼? 그럼 워렌 버핏이 사고팔고 했겠지. 오늘날까지 내일 모레 92 고시살 먹은 워렌 버핏이 아직까지도 좀 10년 이상 20년 이상. 13745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3745님 5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3745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봅시다. 3745님 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플한 거야. 봐봐 16년 지났는데 16년 됐는데 이렇게 된 거. 40배 50배 가잖아요. 40배 50배.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그거잖아. 10,000원짜리 샀어. 5,000원 됐어. 그게 뭐가 중요해. 5만원 50만원 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시청자분들이 한 번씩 찾아오면 당신 말이 맞았다 그러잖아. 경선 당신 말이 맞았어. 경선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못 기다렸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저로 인했어. 제가 문제였다. 세력이 적이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이 적이 아니에요. 여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주식은 철학으로 하는 거지 무슨 제로섬 게임입니까? 아무도 안 사주잖아요. 누군가 사줘야 올라간다는 그런 구조다. 말 잘했다. 자기 회사가 여러분들이 이재용이에요. 삼성 주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번창 지금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몇 배, 수십 배로 번창하고 매출에 또 몇 배, 수십 배로 늘어나는 회사라고 나는 자부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대표인데 아무도 우리 주식 회사를 안 사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품을 팔면서 뭐 해? 자사주 매입하는 거야. 재벌들이 그래서 주식 계속 사는 거지. 근데 지금 재벌들이 자사주 매입을 조금 하다가 최근엔 좀 하기 시작했지만은 왜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계속 사주니까. 안 사주고 떨어지면은 재벌들이 다 사요. 그 회사 대표들이.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왜? 그 회사 대표만큼 더 잘하는 회사가 없죠. 대표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리 회사 가치를. 우리 회사는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내후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우리 회사는 앞으로 시가총액을 1조로 만들 수 있다. 회사 대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본인이 자기가 창립한 그 자기 멤버 자기가 주식을 다 삽니다. 안 사고 100일까? 그냥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철학으로 하는 거다. 주식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6년 전 경선 방송 봤더니 그 시청자들 연락 옵니다. 다시 또 들어옵니다. 마음 잡고 시작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한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아예 안 겪은 게 좋아요. 간접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인드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 얘기를 했지만 내 집 마련은 전혀 필요하지가 않다. 월세 사는 게 쪽팔린 게 아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선진국들은 월세라는 개념이 크고요. 미국은 오히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뭐 3% 5% 내죠, 거기는. 그러니까 주마다 다르지만 세기 때문에 집을 소유를 안 하려고 그러죠. 정말 부자가 아니라면. 다 월세 삽니다. 우리나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는 미얀마, 라오스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금융, 교육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미얀마, 라오스처럼 완전 최하위예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놓고 서민이 계속, 왜 지금 서민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가 왜 가난해졌습니까? 금융교육을 그들이 받았다면, 그분들이 받았다면 아파트에 누군가는 경비원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관리해주고 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분리수거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비를 내지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경비원조차도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한 달 월급,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죠? 한 달 경비원 아저씨분들 월급 얼마나 받는지. 보너스는 안 나온 데가 수두룩하고요. 나와봐야 5만원 10만원입니다. 나와봐야 설날 보너스, 설날 연휴비. 여러분들 보너스 얼마 받아요? 지금 직장 다니면서? 설 연휴 5만원 받습니까? 잘 생각해봐. 내 나이가 60대 때 내가 지금처럼 월급 받을 수 있는지. 노동력은 떨어져.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도 마찬가지야.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해야 돼. 특히 나이 50대 먹고 뻘짓 하지 마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이상한 짓 뭐냐? 주식 사고 파는 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호가창 보고 분봉 차트 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거 빡 사지 말라고. 안 되니까. 안 돼.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난 1607년부터 오늘날까지 증권 역사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안 돼. 그럼 여긴 대한민국이니까 된다. 안 돼. 대한민국도 된 사례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주식 하지 마라 그러잖아. 왜? 말이 잠깐 이쪽으로 갔지만 다시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 돌아가면 그들이 삼성을 들고 있었거나 어떤 현대전자, 금성, 하이닉스, LG 이런 종목들, SK라든지 한화라든지 CJ라든지 과거에 롯데라든지 그러한 종목들 들고 있었다면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롯데 제과를 들고 있었다면 금융교육을 받고, 이게 지금 분할됐지만 롯데 지주죠. 결국 금융교육을 받고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이거 했으면 오늘날까지 들고 있었거나 이거를 계속 들고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폐지 줬거나 경비원을 했을까요?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경비원도 경쟁률이 셉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에 절반이 노인 빈곤층으로 빠졌을까요?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1위예요. 65세 이상. 절반이 노인 빈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우리 시청자가 그러진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절반이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이라고 기준 잡고 2,500만 명은 빈곤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통계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합니다. 왜? 그에 대한 근거가 OECD 국가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빨라요. 속도가 200%가 넘어갑니다. 일본과 독일이 40에서 60%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0%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퇴직금 받고 연금 받는다. 우리나라 연금으로 절대 생활 못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돼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거. 여행 꿈도 못 꿉니다. 어떻게 국민연금으로 그게 개인연금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100세 시대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겠습니다. 120세 시대가 이제 지금 이미 스며들어왔습니다. 차 팔어.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차를 끌고 있다. 팔고 저는 경차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파크를 추천드려요. 중고로 사세요. 수리하면서 타세요. 쪽팔린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나는 부자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1억, 2억, 3억만 벌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1억, 2억, 3억도 못 법니다.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왜 꿈을 그렇게 가져야 되죠? 그게 10억, 20억, 30억 번다고 그게 욕심이 지나친 겁니까? 10억, 20억, 30억이 엄청 큰 돈이에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던데. 한 끼 식사 5,000원입니다. 세 끼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30년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이에요. 먹는 것만 30년 동안 1억 5천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 끼 식사에 5천원짜리를 찾기가 겁나게 힘듭니다. 편의점 그 도시락만 계속 4천원짜리 전후되는 거 그것만 30년 동안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먹습니다.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돼가지고. 그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거 인플레이션이 들어가면 한 끼에 10,000원 잡으면 30년에 먹는 데에만 3억 들어갑니다. 이걸 부부가 같이 하면 6억이에요. 6억이라고 30년 동안 먹는 데만. 그런데 집으로 승부하겠다고. 우리 시청자분들 복 받으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유튜브를 찾아봐도 거의 없지 않아요? 이것도 생방송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편집 없이 통편집 없이 그대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습니다. 제 그 겸손 그걸. 철학이 철학 맞아요. 물론 그 마트코리아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트님 겸손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주식은 철학입니다. 철저하게 철학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가치관 따라 다르겠죠. 나는 뭐 무조건 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돈이 없다면 집을 담보 잡고 주택연금 받으려고 나중에 60대 70대에 그걸 또 막 아둥바둥하고 막 얼마 뭐 돈 10만 5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그러려고요. 내일 모레 60대입니다. 여러분들이 30대여도 60대 금방 와요. 제가 39이거든요. 근데 주식 18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후회가 돼요. 뭐가? 와, 나 1살 때부터 주식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금융교육을 받아가지고 내 주식 계좌로 학원이나 뭐 그냥 사교육 안 시키고 주식을 사줬어야 되는데 삼성, 현대, LG, SK 이 4개만 계속 사 모았어도 뭐 태평양 지금 아모레칩니다. 이걸 계속 사 모았다면 지난 20년간 사 모았다면 그리고 내가 추가로 30년 더 들고 간다면 내가 50년을 더 들고 간다면 부모가 자식한테 주식 증여를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고요. 그 아들이 손자한테 해줍니다. 유태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증식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할아버지 때는 50억이었는데 그 아들은 500억이고 1000억이 될 수 있고 그 손자는 5천억 1조 이상 뭐 몇 조. 세계 갑부 재벌 순위들 보면은 다 기업 그런 걸로 나오죠.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타깝지만 금융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어떻게 금융교육을 받겠습니까? 1950년, 60년, 70년, 80년대에. 그러나 더 넓은 시각으로 봤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라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나라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 알려줘야지 알지.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노력만 한다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것만 잘 찾아낸다면 이런 경성 같은 방송을 딱 찾아내가지고 지금부터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 지금부터 20년, 30년만 어금니 꽉 깨물고 기다리면 돼.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우리 VIP 회원 몇 분은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제가 그 자산 증식하는 걸 보면. 근데 그런 분들도 만족하지 않죠. 하지만 천천히 또 갑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또 이렇게 갈 겁니다. 저랑 같이. 5년, 10년, 20년 계속 갈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벌써 투자 금액 1000만 원인 사람이 1억 2천을 넘겼습니다. 2015년도부터 저랑 같이 한 사람이 1000만 원 들고 왔는데 지금 1억 2천을 넘겼어요. 수익 난게 1억 2천입니다. 상상되십니까? 수익 난게 주식을 모아가는 거 빼고. (100만 원이) 그래서 5천만 원 만드는 거예요. 짧은 단면만 놓고 우리가 보면 안 된다. 긴 관점으로. 30대에 주식을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한 살에 주식을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한 살에 투자하는 게 좋죠. 부모가 딱 태어나자마자 계좌 딱 터가지고 거기에 영어학원, 영어가 뭔 필요가 있어? 내가 영어학과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어 그냥 하이 끝. 자기 그냥 좀 배우면 돼. 그냥 뭐 돈 들어. 영어가 뭐가. 그럼 블룸버그 하나씩 읽고 블룸버그 경제 기사 하나씩 읽고 미국 주식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어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블룸버그 기사 읽고 모르면 단어 찾아보고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주식 페이스북 읽을 수 있잖아. 아마존, 페이스북, 월마트 뭐 이렇게 뭐 스타벅스 뭐가 어려워? 테슬라. 영어 배우면 여러분들 몸값이 올라갑니까? 월급 300만원 받는 게 600만원 돼요? 영어 잘한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으면 제 동료가 서울대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생명공학과 나왔습니다. 생물공학과. 제 여기 트레이더 중에 한 명 동생이 서울대 졸업했습니다. 걔 말고도 많이 있어요. 서울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성균관대. 거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연봉 뭐 한 달에 뭐 5천만 원씩 받습니까? 아니죠. 기껏 해봐야 500입니다. 기껏 해봐야. 진짜 막 네이버도 한 3년차 돼도 한 달에 한 400 받을까 말까 한 400 정도 받아요. 수당 다 포함해서.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40대가 되잖아? 더 이상 학력이 필요가 없어. 여기 40대 50대 분들 학력 필요합니까? 지나고 보니까 학력이 필요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을 왜 꼭 가야 되죠?
더 내가 더 배울 게 있으면 가는 거고. 뭐 남들 다 가니까 뭐 가야 된다.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노동자로 가는 거죠. 월급을 받는 것 자체가. 그러나 지금 다들 월급 받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 모아야 된다. 철저하게 내 월급의 최소 10%가 아니라 30% 이상은 사 모아야 된다. 자녀가 하나 둘 셋 있으신 분들은 사교육 끊으면 된다. 사교육을 끊어야지 애들이 창의성이 풍부해지고 더욱더 부자가 된다. 많이 뛰어놀고 많이 자고 돈과 계속 이렇게 친해지고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딸 아들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아모레 이런 거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LG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거를. 사랑해요 LG, 사랑해요 LG. 그럼 우리 때는 그거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20대부터 60대 분들까지 있습니다. 물론 뭐 때에 따라서 70대도 있을 수 있지만 통상 20대에서 60대 우리 시청자분들은 연령대가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해요. 저랑 같이 나이 먹어가는 우리 VIP 회원분들도 있을 거고, 어이구 알파벳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있을 거고.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 정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현금으로 결제해라. 신용카드 오늘 이 순간 다 잘라내요. 신용카드는 미래에 어차피 내야 되잖아요. 신용카드를 썼다는 것은 미래에 내 노동시간을 당겨서 쓰는 겁니다. 최악 아닙니까? 최악.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사라. 삼성전자 한 주라도 더 사라. 그게 서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미국은 보세요. 1980년부터 401k를 만들었죠. 월급의 10%를 떼어가지고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주식을 투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어땠습니까? 40년이 지난 오늘날, 40년이 된 오늘날 중상층 좀 다 백만장자 됐어요. 다 백만장자. 다 백만장자 됐습니다. 강제로 월급의 10%를 떼서 그냥 주식을 사버리니까. 이게 의지 차이입니다. 의지. 그래서 제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물론 제가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오프라인에서도 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임이 있으면 뭐 웬만하면은 나오세요. 웬만하면은.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웬만하면 나오시고, 제가 이번에 2월 29일 날 뭐 번개 모임도 하지만 4월 말에 아직까지 계획은 4월 말에 서울에서 모임할 겁니다. 서울에서 모임할 때는 또 여러분들이 또 바로바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또 11월이 아니죠. 한 10월 정도쯤에 매년 그렇게 진행하죠. 서울에서 모임도 하고 부산에서 모임합니다. 주식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 하지 말고 내동매매 하지 말고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밑에서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10,000원짜리가 5,000원 떨어졌다 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팔았다가 5,000원에서 살 생각, 그런 알량한 짓 하지 말고요. 그냥 사세요. 그리고 떨어지고 있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돈 생기면 사고, 떨어지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 위험합니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더 위험합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위험하죠. 물론 그 회사가 좋다면 계속 가겠지만 그 회사가 그 정도까지 아닌데 계속 올라가는 건 위험하잖아요. 언제 이렇게 하락할지 모르니까. SPC 3립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영원하지 않잖아요. 3립식품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결국 가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위험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하겠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더 위험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게 더 위험하겠습니까? 떨어지고 있는 회사, 어느 정도 이 회사의 가치가 훼손이 되고 펀더멘탈, 내재 가치가 있는 회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다. 사야 되겠죠. 왜? 앞으로 회사가 확장성이 있고 매출액도 잘 나오고 돈도 많이 버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저평가죠. 회사는 결국 그 가치대로 갑니다.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하락의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분할 매수, 주식을 그래서 모아가는 것이다.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자주 사고 팔고 잦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매매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라 바로 투자를 해야 된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일희일비하지 말고 5년, 10년 이상, 20년 이상 그대로 고회를 해라. 그게 자산 증식을 할 수가 있다.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여기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해보면 괜찮다. 언제든지 된다. 5천만 원이 어느 순간 1억, 2억 되는 건 순식간이고 지나고 보면 5억 돼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또 10억 돼 있어요. 20억 돼 있고. 이거를 우리가 길게 놓고 빡 들어가야 된다. 나는 뭐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시면 VIP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나는 주식을 혼자 독립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15시간씩 또는 일주일에 100시간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열정이 한 달, 두 달, 세 달간 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은 단기적인 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열정이 필요해요. 5년, 10년 철학으로 하는 거죠. 흔들리지 마세요. 자본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자본주의를 믿고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싸움스님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잘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야, 이거 뭐야,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야, 동성 화인텍이 이게 좋아? 이게 조만간 11,350원 넘어가겠어? 이거 동성 화인텍 실적 잘 나와요. 매출액과 정포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적자의 수도 엄청 빠르게 오르는 회사는 투자의 가치가 있나요? 신규 가게 창업한 지 점포수 2,000개 만든 커피 체인점 있더라고요. 스타벅스 잡으려고 이 갈았던데. 매출액과 정포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적자의 수도 엄청 빠르게 오르는 회사? 적자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R&D 그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장의 철학을 봐야 돼. 그때는 그 사업을 했던 회사 사장의 철학. 평상시 이 대표가 골프만 치고 다니고 말만 뻔지르르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도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밤에 퇴근하는 사람인지, 골프도 칠 줄 모르고 안 치고 다니고 오로지 온 머릿속에 그것만 담아있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내야 돼. 그게 바로 동업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돈이 500만원, 1000만원, 1억, 2억, 3억이 투자가 되려면은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정직한 사람인지,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인지, 도덕적인 사람인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 중국에서요? 루이신 커피? 물론 그런 회사를 조기에 발굴해가지고 상장되고 투자하면 좋겠죠. 잘 되면. 근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보통 3천만 원씩 막 하거든요. 지원해주고
망한 회사들 엄청 많아요. 스타트업. 미국은 진짜 망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보다 상장 폐지가 더 많아요. 미국 주식 역사 한번 잘 봐봐. 찾아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나라구나. 느끼실 겁니다. 좋은 면만 보면은, 그 어떤 나라도 다 좋아요. OECD 국가들은 다 좋습니다. 장점만 보면. 근데 단점을 보잖아? 우리나라 살면서 딱 미국에 시타델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암 한 번 걸리면, 어디 크게 다치거나, 병 하나 걸리거나, 눈 하나 치료받으려면 일주일 대기야. 그 암 같은 거는 재산 다 거들라.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커피 회사. 커피 하면 우리나라 동서 아니에요? 나는 스타벅스하고 이 회사만 보고 있는데? 커피 하면 동서잖아, 동서. 동서 모델 누구야? 동서. 동서. 저는 스타벅스를 제일 좋아해요. 커피 체인점은 저는 스타벅스 넘버 원입니다. 현재 1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저는 스타벅스예요. 거의 10년 전부터. 그 다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투썸, 엔젤리너스, 할리스 다 비슷비슷해. 다. 유니콘 기업들이 고위험 투자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량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역량. 한국 커피 미스는 중국도 많이 먹더라고요. 쌈슨이 또 중국 다녀와가지고. 근데 서울 반도체는 왜 안 샀습니까? 여러분들? 서울 반도체 아무 말도 안 하시던데? 아니, 제가 삼성 SDI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서울 반도체는 왜 안 사셨어요? 이거 서울 반도체 그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 15,000원 이하에서 그 거시기 해보라고. 이 사람들이 서울 반도체를, 이런 걸 놓치구나, 사람들이. 삼성물산이 전부는 아닐 텐데, 딱 보시면, 2019년도 9월 15일 겸손 관심 종목 서울 반도체 매수가 15,000원 이하 분할 매수 1차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없음 그 이상은 공부를 통해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비님께서 이렇게 딱 그 댓글 딱 달아주고 좋아요 유비님 금손파니님 레인저님까지 서울 반도체 2019년 9월 15일 네이버 카페에 확인해보세요. 겸손투자클럽 카페에서요. 2019년도 9월 15일 1차 목표가 16,000원이지만 그 이상은 공부를 통해 이루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겸손을 믿었다면 여기서 사놓고 겸손을 믿었다면 최소한 16,000원에서 매도를 했을 거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확인됐다! 1번 한 번씩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제2의 넷플릭스 텐센트 찾는 게 엄청 어렵던데? 넷플릭스하고 우리나라하고 협업하는 그 회사 한번 찾아봐. 있잖아. 그 한 개, 두 개 나오잖아. CJ ENM. 대표적으로 CJ ENM. 이거 협업했는데 이거 왜 안 사? 넷플릭스하고 협업했는데. 그럼 하다못해 스튜디오 드래곤은 왜 안 사냐고. 이거 지금 가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무조건 호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제품이 많이 팔리면 호재입니다. 앞으로 많이 팔리면
네, 에다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VIP 문의는 아래 번호에 연락주세요. 오늘도 멋진 추천주 하나 나갔습니다. 신규 회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멋진 추천주 하나 나갔어요. 24시간 돈을 버는 회사, 그 회사를 추천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돈을 버는 회사를 제가 추천했어요. 언제든지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구조 조정하면 주가의 호재인가요? 네, 호재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OCI처럼 이게 최근에 좀 화제가 됐잖아요. 어떤 적자가 계속 났었던 사업을 접으면 불확실성이 그동안 그거를 계속 주가를 발목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 이제 적자 된 거 다 정리하고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구조조정 하겠다. 그냥 다 자르겠다.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조 조정을 하는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안 될 것 같으면, 과거 현대중공업이죠, 한국조선해양처럼 주가가 못 올라갔을 때도 있습니다. 못 올라갈 때도 있어요. 구조 조정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근데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했다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한번 튀어갈 수는 있는데, 구조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게 주가가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게 완료가 되면, 그리고 실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은 구조 조정을 하든 안 하든 실적만 좋으면 돼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구조 조정을 하는 거고, 구조 조정을 하고 나서 실적이 더 좋으면 그게 바로 턴어라운드죠. 1년, 2년, 3년 연속 적자가 났는데, 갑자기 3년 연속 적자인데 올해 4년 차에 흑자가 났다. 그게 바로 턴어라운드. 그리고 내년도 흑자 예상된다. 그러면 주가가 완전히 돌아서서 간다. 어떤 종목처럼 KH 바텍처럼 실적이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KH 바텍처럼.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되잖아요. 2016년도 153억 적자, 2017년도 315억 적자, 2018년도 184억 적자. 하지만 2019년도 컨덴서스가 영업이익이 59억 흑자가 나오고, 올해 컨덴서스는 무려 427억, 800%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난 탄력이 있는 거다.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쪽에서 좀 이렇게 고가놀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다시 이거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에다님 도움 되셨습니까?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 회사 대표의 철학을 보거나 동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 지분을 사는 거죠. 그 회사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 대표와 경영진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할 수 있고요. 해외 사업부나 아니면 뭐 내일 또 일을 하죠. 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주식시장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개인들의 99% 이상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사고 팔려고 하고, 시장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고, 그걸 맞추려고 해요. 내일 일어난 일들,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그걸 맞출 수 있는 인간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종목인데 그걸 에다님 지금 놓아줘야 할까 버텨야 할까? 그랬구나. 근데 시타델님 이거 예전에 사지 않았어요? 덱스터? 이 종목 잡주라고 하지 않았나? 시타델님이? DR텍이었나? 헷갈리네. 롯데쇼핑? 동빈이 형 배당도 줄이고 실망이 큽니다. 롯데쇼핑 배당 얼마 나왔어요? 발표 나왔어요?
진짜 안 좋긴 해. 3,800원? 시가 배당률 2.8이면은 선방한 거죠. 2.8이면은 이거 선방 아니에요? 선방이 아니라 겁나 많이 주네. 역시 동빈이 형이네. 야, 신동빈 회장님께서 이렇게 회사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와, 이거 배당 2.8% 주네. 에다님 이거 좋은 거잖아요. 2.8%. 와, 이거 봐. 역시 우리 신동빈 회장님 역시 보통 아니야. 딱 주주. 그래도 나름 주주 환원 정책 딱 해가지고.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이 11% 수익 냈습니다. 2019년도에 국민연금이요 11% 수익을 냈어요. 이거 엄청난 수익이에요. 11% 수익. 작년 한 해 동안 지수를 보면 국민연금 정말 잘한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1% 수익. 연기금 문제 많다고 하는데 연기금이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그 매스컴 기사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까고 보니까 작년 연기금의 수익률이 11%가 나왔는데 엄청난 거죠. 5,200원에서 내릴 수밖에 없지. 현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2.8이면 많이 준 겁니다. 롯데쇼핑 지금 아주 신동빈 회장이 지금 완전 뿔나가지고 지금 다 아주 칼자루 쥐고 다 썰어 제끼고 있는데 이거 신동빈 회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이거. 임원들 다 잘려나가. 임원들 중에 뭐 그동안 20억 30억 받았던 사람들 돈 펑펑 썼다면 이제 택배기사 가야 돼. 택배 일해야 돼. 가서 물류 막 나이 60 먹고 택배 가가지고 거기 물류 작업해야 된다니까. 지가 롯데쇼핑 임원이면 뭐해. 돈 펑펑 써가지고 자식 미국 유학 다 보내고 골프 치러 다닌다고 뭐 그 짓거리 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걷어 본인이. 임원 출신들이 30억 40억 막 연봉 받고 부자인 것 같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번 만큼 그만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잘리면 거지 되는 거지. 사모님 소리 듣다가 거지 되는 겁니다. DNF는 이거 조만간 또 11,000원 가겠는데요. 이거 사신 분들은 계속 들고 계세요. 요거 역시 겸손말 맞지 않아요? DNF. 야, 이거는 11,000원이 아니라 12,500원까지 가겠네 이거. 네, 저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가지 특히 부동산 흑수저에서 자수성가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오늘도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 달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아니면 일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해요. 내일 아니면 고생하셨어요. 바로 VIP 녹화 방송 하겠습니다. VIP 문의는 아래 카톡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